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어하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사주나 신정 같은 것들을 믿지 않는데요. 제 인생의 모든 건 제가 선택하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엔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그 사람들이 본인 운명을 다 정해줄 것처럼 말이죠. 제 주변에 그런 식으로 무당에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시모입니다. 시모가 저한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벌였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자랐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엔 평범한 직장에 취업도 했죠.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공무원이던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즐겁게 얘기하던 중 예비 시모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내가 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너 혹시 생일이 어떻게 되니? 태어난 시는? 네? 태어난 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또 이모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죠? 그런 거 좀 제발 믿지 말라니까요. 오키 씨, 내가 저번에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작은 이모가 무당이거든. 우리 엄마가 미신을 잘 믿어서 작은 이모 말이라면 꿈뻑 죽는다니까. 아마 가서 우리 둘이 궁합이 잘 맞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걸 거야. 아, 그래? 어머님, 그런 걸 뭐하러 확인하세요? 어차피 성국 씨랑 저랑은 천생연분일 텐데요, 뭐.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테니까 괜히 번거롭게 확인하지 마세요. 원래 어른들 중에선 사주나 궁합을 믿는 분들도 꽤 계시니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설사 궁합에서 나쁘게 나온다고 해도 저랑 남편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예비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성구가 너희 결혼식은 무조건 5월에 해야 된다. 그래야 똑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무병장수할 수 있대. 다른 달에 결혼하면 며느리가 한 달도 안 돼서 널 잡아먹는단다.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가 예식장 돌아봤는데 5월 달엔 성수기라 이미 예약이 다 꽉 차 있대요. 그리고 오키 씨가 절 왜 잡아먹어요? 애초에 남자 잡아먹을 여자였으면 5월 달에 결혼해도 잡아먹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요. 결국 저랑 남편은 시모가 얘기한 5월이 아니라 7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애초에 둘 다 미신을 안 믿기도 했고 시모한테 얘기한 것처럼 5월 달엔 정말로 예약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달에 결혼하면 한 달 안에 제가 남편을 잡아먹을 거라는 시모의 말과는 달리 저희 부부 사이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답니다.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정말 즐거웠어요.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잘했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특히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저희 엄만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남편이 갈치구이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친정에만 가면 엄마가 맛있게 구운 갈치를 밥상에 올려주시곤 하셨어요. 박서방, 내가 살 발라줄 테니까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 갈치가 가시가 많아서 조심해야 돼. 에이, 장모님, 살은 제가 바를 테니까 얼른 식사하세요. 이것 봐요. 저도 살 잘 바르죠? 와, 역시 장모님표 갈치구이는 냄새부터가 예술이라니까요. 밥도둑이 아니라 아주 밥강도가 따로 없어요. 남편은 굳이 자기가 살을 바르겠다고 하더니 갈치 살점을 입에 넣자마자 헥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 놀라서 주방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떠오셨어요. 박서방, 괜찮나? 그러게 내가 살을 발라준다니까 왜 그랬어? 얼른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이 물이랑 같이 꿀꺽 삼켜.
원래 목에 가시가 걸리면 이렇게 밥이랑 같이 삼켜서 넘겨야 되거든. 자, 밥 떠줄 테니까 얼른. 그런데 엄마 말대로 하자 정말로 가시가 내려갔는지 남편은 목을 어루만지면서 그제야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친정엄마가 아들처럼 챙겨주니 남편도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하루는 굳은 살이 가득한 친정엄마의 발을 보고 남편이 편한 운동화를 사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매일 시장에서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으니까 이렇게 굳은 살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푹신한 걸로 사왔으니까 내일부턴 이거 신고 일하세요. 아이고, 역시 우리 박서방이 최고네. 세상에 장모 발에 있는 굳은 살까지 신경 써주는 사이가 어디 있어. 그런데 저희 엄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며칠 후 저희 부부가 시장에 놀러 갔을 때 주변 상인분들한테 사위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위 참 듬직하게 생겼지? 홍모네다가 성격도 얼마나 착하고 자상한지 몰라. 이것 봐. 우리 사위가 사준 운동화인데 이거 신고 일했더니 없던 힘도 다 생긴다니까. 게다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과일 같은 것도 사다 주고 날씨 좋을 땐 드라이브도 시켜준다니까. 아이고, 그 집 사위 진짜 부럽네. 우리 사위 무뚝뚝해가지고 명절 때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거든. 말 시켜도 맨날 예 아니오만 하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 아유, 나도 저런 사위 얻었으면 얼굴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을 텐데. 참 부럽다, 부러워. 저희 엄마는 상인분들이 부럽다고 해주시니 더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를 데리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어요. 또 하루는 엄마가 김장을 한다고 하시길래 남편이랑 같이 도와드리러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채 써는 걸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나도. 무채 써는 게 보기엔 쉬워 보여도 다 하고 나면 어깨랑 팔이 아주 욱신거리거든.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근육통 생기면 안 되지. 박서방은 그냥 앉아서 구경이나 하다가 내가 해주는 보쌈이나 먹어.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해요. 하다가 힘들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저 시켜주세요. 결국 다 같이 김장을 했고 엄만 수육까지 직접 삶아서 고기에 김치를 둘둘 말아 남편 입에 넣어주더군요. 우와, 진짜 맛있네요. 장모님, 이 정도면 식당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먹어본 수육 중에 최고인데요. 아이고, 최고는 무슨. 그래도 맛있게 잘 먹으니 보기 좋네. 오키야, 내가 보쌈 한 통 싸줄 테니까 집에 가서 박서방이랑 많이 먹어라. 아참, 그러고 보니 박서방 지난번에 보니까 기침을 자주 하던데 이거 가져가서 한 잔씩 타 먹어. 도라지가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 내가 도라지청 한번 만들어 봤어. 조금 쌉싸름해도 그 맛으로 먹는 거니까 약이다 생각하고 꼭 먹어야 돼. 알았지?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아우,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건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인데 제가 까먹지 않고 꼬박꼬박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실게요. 이렇다 보니 친정에만 가면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서로 챙겨주고 좋은 말만 하니 행복한 느낌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엔 자잘한 문제들이 있었답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에 공기업에 다니는 시숙이 결혼을 했어요. 형님이 들어와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 좋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얘기를 잘 들어주는 성격이기도 했고 형님한테 먼저 살갑게 굴었더니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형님이 시숙이랑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부터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혹시 서방님도 우리 남편처럼 지저분해? 네? 아주버님이 지저분하시다고요? 글쎄요, 저희 남편은 청소도 잘하고 깔끔한데 왜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니, 사람이 밥을 먹었으면 양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찮다고 맨날 양치도 안 하고
TV 보면서 껄껄 웃을 때마다 그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껴있는 게 다 보이는데 아주 더러워 죽겠어. 내가 양치 좀 하라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어차피 좀 있으면 저녁 먹을 건데 뭐하러 양치를 또 하니? 저녁 먹고 나면 할 거라나 뭐라나? 그래놓고 잘 때까지 양치 한 번을 안 하는 거 있지? 아유, 서방님도 이래? 네? 아니, 저희 남편은 안 그러죠. 그래도 뭐 양치 안 하는 것 정도는 집이라서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신었던 양말에 세탁기에 넣지도 않고 다음날에 또 신는 거야. 양말을 무슨 손빨래 하는 것도 아니고 세탁기가 해주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러나 몰라? 우리 남편이 현관문만 열고 들어오면 그 발꼬락내가 아주 장난이 아니라니까. 누가 보면 집안에서 매줄 쓰는 줄 알 거야. 게다가 빵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여기저기 어질러 놓는 건 기본이고 침대 위에서 부스러기까지 다 흘리면서 과자를 먹는다니까. 아휴, 잘 때마다 까끌거려서 제발 좀 치우라고 했는데 어차피 또 어질러질 거 뭐하러 치우니? 진짜 이 정도면 심한 거 아니야? 아휴, 진짜 좀 심하긴 하네요. 아주버님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진짜 지저분한데요. 형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주 쥐잡듯이 잡아서라도 꼭 고치셔야겠네요.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 하긴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어디 쉽게 고쳐지겠어? 그런데 내가 참다 동서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 아니 어제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선 거실에다가 오바이트라고 그 옆에서 자는 거야. 아우, 내가 그 새벽에 깜짝 놀라서 그거 치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 냄새 때문에 나까지 오바이트 할 뻔했다니까. 아우, 말만 들어도 끔찍하네, 형님. 형님, 아주버님 아주 단단히 잡으셔야겠는데요. 다음번에 또 그러면 다 치우고 자라고 하세요. 형님이 무슨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저질렀으면 본인이 해결해야죠. 그 후에도 형님은 종종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숙 같은 사람이랑 살면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형님도 버티기가 많이 힘드셨는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못 살겠다며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그동안 짧게나마 친하게 지내서 그런지 저한테 문자 한 통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동서, 나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왔나 봐. 나 더는 저 사람이랑 못 살겠어. 그래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니 어쩔 수가 없네. 동서, 그동안 내 얘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동서 덕분에 그래도 3개월이라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라 짐 싸서 나가는 걸로 끝이더군요. 시댁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숙이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 시모는 요망하게 지 남편 버리고 나갔다면서 그렇게 형님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숙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버님, 그러게 좀 깨끗하게 살지 그러셨어요.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맨날 집안 어지르고 잘 씻지도 않으셨다면서요? 혼자 살 땐 지저분하게 살아도 상관없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기본 매너는 지켜주셔야죠. 하지만 시숙은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재수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집에선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잔소리하면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나 어차피 능력이 있어서 다른 여자 또 만나면 돼. 공기업에 다니면 선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 줄 알아? 다른 여자 들여서 또 똑같이 하시면 그 결혼 생활 오래 못 가요. 제가 같은 여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엄청 깨끗하고 청소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형제가 이렇게 달라요? 전 형님이 이해가 가네요. 그러자 이번엔 시모가 제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 여우 같은 기집이 이해가 된다고? 참나, 이해가 될 게 따로 있지. 어차피 능력 있는 공기업 남편 걷어찼으니 얼마 안 가 후회하고 울며 불며 매달릴 게다. 선악이 너 혹시라도 그 애가 매달리면 절대 받아줄 생각하지 마라. 알겠니? 에이, 그럴 일 없을걸요?
형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주버님한테 매달려요.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매달리면 또 몰라도. 맞아, 형. 제발 지금이라도 그 더러운 생활 습관 좀 고쳐. 나도 형이랑 같은 집 살 때 엄청 힘들었다고. 어떤 여자가 형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버티고 살겠어? 하지만 시모는 시숙이 잘못했든 안 했든 무조건 장남이라고 감싸더라고요. 저도 결혼 전엔 유튜브 사연을 들으면서 다들 장남 하길래 요즘에도 이런 집안이 있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진짜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 주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걸 실제로 보거나 겪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심지어 저희 시몬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을 시숙 쪽으로만 밀어줬어요. 그럴 때마다 전 반찬을 다시 당겨서 남편 쪽으로 갖다 놨습니다. 어머님, 이희도 불고기 좋아해요. 그렇게 멀리 두시면 아주버님 빼곤 아무도 못 먹잖아요. 얘 좀 봐. 내가 장남 먹이려고 한 건데 네가 그걸 왜 가져가? 도로 안 갖다 놔? 다 같이 먹는 밥상인데 아주버님만 먹는 반찬이 어딨어요. 장남만 아들이에요? 얘부터 장남이 잘 돼야 집안 전체가 잘 되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장남을 떠나서 공기업에서 일하는 아주 능력 있는 남자잖니. 그러니 당연히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아주버님만 잘났어요? 이도 공무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에 합격했다고요. 그리고 아가씨는요? 아가씨 뭐 자식 아닌가요? 아까부터 아가씨 나물 반찬만 먹고 있잖아요. 참나, 공무원이랑 공기업이랑 같아? 앞글자는 같아도 레벨이 확연히 다른 직업이야. 알겠냐? 그리고 네가 뭔데 내 딸 반찬까지 신경 써? 쟨 여자애라 이런 거 먹을 필요도 없어.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귀신 되랜데 이런 고기 반찬 먹어봐야 살만 찌지. 그러자 옆에서 깨작깨작 먹고 있던 시누이가 다 포기한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언니, 우리 엄마 원래 저래요. 어릴 때부터 저랑 둘째 오빤 맨날 풀떼기만 먹고 큰 오빠만 소갈비에 제육볶음에 혼자 다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얼굴에 기름이 좔좔 흐르죠. 맞아, 여보. 우리 엄마가 원래 차별이 심해. 어릴 때부터 형만 새 옷 사주고 난 맨날 형이 입던 옷 물려받아서 입었어. 그리고 형이 내 물건 뺏어가도 엄만 형편만 들었고 내가 그동안 차별받았던 거 생각하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온다니까. 뭐라고?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자식들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상처는 무슨,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버님이라도 한 말씀 해보세요. 이게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시부는 언짢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밥만 드시더군요. 원래 무뚝뚝한 건지 아니면 시모한테 질려서 그런 건지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입도 안 하고 남일처럼 방관하셨어요. 결국 저는 억지로 반찬을 빼앗아 남편과 시누이의 밥그릇에 얹어줬답니다.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누이는 딸이라고 더 차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결혼할 때도 시모가 땡전 한 푼 못 보태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신혼집에 놓고 쓰라고 냉장고랑 TV를 사줬답니다. 그런데 시모의 문제는 자식들을 차별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무당이었던 작은 이모님의 말을 너무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딸만 둘을 낳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넌 내가 그래서 5월달에 결혼해야 된다고 했지? 네가 내 말 안 듣고 7월에 결혼해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완전히 부정탄 거라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월에 결혼하든 7월에 결혼하든 해아성별은 남편이 주는 씨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니까 하늘에 부탁해서 조절을 하는 거지. 너 설마 딸 둘만 낳고 끝낼 건 아니지? 내가 네 시이모한테 물어보니까 구술 한 번 하면 셋째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단다. 그러니 국값으로 1,500만 원만 나한테 보내봐라. 네? 1,500만 원이요? 어머님, 제발 그런 걸 좀 믿지 마세요.
1,500만 원 쓴다고 아들 낳을 수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돈 써서 원하는 성별만 낳아 기르죠.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 5월에 결혼 안 하면 한 달 안에 제가 그이 잡아먹는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남편 멀쩡히 살아있네요. 이것만 봐도 작은 이모님 말씀이 얼마나 틀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모는 그 이후에도 아들 손주에 대한 집착을 못 버렸는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군요. 하루는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잘해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라도 있나 싶어 유심히 지켜봤더니 저희 엄마가 선물해준 그릇 세트를 몰래 갖다 버리려고 하는 거 있죠? 너무 황당해서 제가 따지자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 싸더니 자식을 너 하나만 낳았지 않니? 네 시모가 그러는데 딸만 하나 낳은 안사돈의 기운 때문에 아들이 안 들어서는 거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안사돈의 기운이 스며있는 물건은 갖다 버려야 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그거 저희 엄마가 저 결혼하고 예쁘게 살림하라고 직접 골라서 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 손주가 갖고 싶으시면 아주버님 보고 다른 여자 데려와서 아들 낳으라고 하세요. 어차피 어머님은 장남만 중요시 생각하시잖아요. 차남인 저희 남편이 아들 낳아봤자 어차피 차별하실 거 뻔한데 뭐하러 낳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모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한 마음에 복수를 하기로 했죠. 얼마 후 시댁에 갈 일이 있었는데 또 아들 타령을 하면서 설거지나 하라고 시키길래 일부러 실수인 척 시모가 아끼는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깜짝 놀라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짜리 그릇인 줄 알아? 어머, 손이 저절로 미끄러졌네. 어머님,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저랑 기운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안 되겠다. 저 자꾸 그릇이 저절로 미끄러지는 게 앞으로 설거지하면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제가 어머님 살림 다 거덜내면 안 되잖아요. 괜히 부정탈 수도 있으니까 전 그냥 앉아서 쉴게요, 어머님. 저는 일부러 얄밉게 말한 후 소파에 벌러덩 앉았습니다. 미신을 잘 믿는 시모에게 똑같이 미신으로 대응해주니 씩씩거리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 시숙이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형님은 저랑 나이도 동갑이라 더 금방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역시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두 번째 형님도 저한테 시숙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동서, 나 살다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은 처음이야. 결혼하기 전엔 대체 어떻게 숨겨나 몰라. 형님, 저도 보고 들은 게 많은데 아주버님이 좀 많이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고생 꽤나 하시겠어요. 웬만한 잔소리로는 통하지도 않거든요. 안 그래도 내가 한 번만 더 어지르면 이혼한다고 강력하게 통보해 놓은 상태야. 양말 안 갈아 신으면 북에다가 그 양말을 말아줄 거고 양칠 안 하면 본인 입냄새 본인만 맡게 잘 때 아주 마스크를 씌워놓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조금 고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두고 봐야지 뭐. 다행히 두 번째 형님은 성깔이 있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시숙을 잡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형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그동안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파악했던 시부모와 시숙의 스타일에 대해 알려주고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전 지방에 살고 형님은 서울에 살아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명절 때 시모가 큰아들이라고 시숙만 감싸고 돌면 형님도 저희 부부 편에 서서 같이 뭐라고 해주더라고요. 어머님, 큰아들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큰아들이 가만히 누워서 엄마한테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시키기만 해요?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40도 넘은 사람이 나이 드신 어머님을 부려먹고 싶어? 아, 왜 이래? 난 평생 이러고 살아와서 이게 익숙하단 말이야. 아유, 알았어. 엄마한테 안 시키면 되잖아. 야, 성구가 엄마 대신 네가 물 좀 떠와라. 얼른. 시숙은 형님의 등살에 못 이겨 이번엔 아예 저희 남편한테 일을 시키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버님,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물은 본인이 직접 떠다 드세요. 아무리 저희 남편이 동생이라지만 그렇게 하인처럼 부리는 건 아니죠. 그래, 형. 내가 어릴 땐 형한테 맞을까봐 참았지만 이젠 아니야. 형도 제발 사람답게 좀 살아. 남 시켜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같은 편에 서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니 힘이 정말 많이 되더군요. 그 이후에도 제가 가끔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면 형님이 저한테 밥을 사주기도 하고 저도 때마다 형님한테 영양제나 과일 같은 선물을 보내기도 했어요. 형님이 결혼 2년 만에 임신했을 땐 제 일처럼 너무 기뻐서 전화로 덕담도 정말 많이 해줬답니다. 그런데 형님이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원래도 지병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셨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서, 많이 힘들지? 내가 가서 동서를 안아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만삭이라 애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가기가 힘드네.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동서가 내 얘기 정말 많이 들어줬는데 동서가 힘들 땐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동서, 많이 힘들겠지만 잘 추스르고 어머님 좋은 곳에 잘 보내드려. 알았지? 저는 형님의 위로 덕에 친정엄마의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납골당에서 슬픔이 터져나와 잠깐 주저앉기도 했지만 남편과 친척들 덕분에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런데 납골당에 엄마를 안치하고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온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 근처에서부터 장구 소리랑 꽹과리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에서는 한창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모와 시숙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작은 이모는 화려한 무당옷을 입고 방방 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작은 이모님이 저한테 쌀을 한 줌 뿌리더군요. 잡기야, 물러가라. 휘, 휘. 등 뒤에 병 걸려 죽은 잡기가 붙어 있구나.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앉아있던 시모에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마당에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난리냐고요? 그러자 시모는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용히 해. 지금 잡기를 물리치는 구슬하고 있는 거잖아. 잡기요? 무슨 잡기요? 저한테 잡기가 왜 있어요? 너 우리 장남이 며칠 뒤면 아들 낳는 거 몰라? 하필이면 출산 예정일 직전에 사람이 죽었으니 부정 안타게 굿이라도 해야지. 네 엄마가 너한테 붙어서 우리 손주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니? 어머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안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퍼 죽겠는데 위로하지 못할 망정 저희 엄마가 잡기가 되어서 조카한테 해코지한다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너무하긴 뭘 너무해? 그러게 네가 내 말 듣고 5월에 결혼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니? 네가 부정타는 기운을 몰고 왔으니 그걸 다시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네 몸에 붙은 잡기를 떼어낼 때까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저는 순간 눈이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무당에 미쳤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을 잡기 취급하나요? 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이판사판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눈짓으로 눈치를 준 후 아예 미친 척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이모가 저한테 쌀을 또 한 번 뿌리더군요. 전 그때다 싶어 도끼 가득한 눈빛을 하고선 정말 잡기에 쉬인 척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못된 거 감히 어디서 내 혼을 쫓아내려 하느냐.
네가 그러고도 제명에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자 시몬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뭐야? 진짜 잡기였잖아. 야, 이 더러운 잡기야. 썩 꺼지지 못해? 잡긴 내가 아니라 너야. 자식 둘을 잡아먹고 다 큰 장남은 사람 구실도 못하게 만든 네가 바로 천벌받을 잡기다. 셋 다 지 배 아파 낳은 자식이거늘 어찌 그렇게 차별을 하느냐. 보인다 보여. 아주 훤히 보여. 작은 놈이 아파서 울고 있는데 큰 놈이 배 음식을 집어넣느라 무아지경이로구나. 작은 놈 손에서 빼앗은 장난감을 큰 놈에게 쥐어주니 이 어찌 하늘이 노하지 않을 수 있을꼬. 뭐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쌓은 업보가 태산보다도 높아 네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니 모를 턱이 있나. 조만간 그 업보가 흘러넘쳐 너의 그 두 팔을 올가맬 것이다. 서서히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너도 잘 알겠지? 말도 안 돼. 내가 요즘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건 어떻게 알고? 시몬은 제가 진짜 잡기의 시인 줄 알고 기겁을 하더군요. 사실 어린 시절 남편과 시숙을 차별했던 건 남편한테서 들은 얘기였고, 팔이 안 올라가는 것도 시모가 요즘 오십견이 생긴 것 같다고 지나가듯이 말하는 걸 들은 거였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얘기하며 시모에게 단단히 겁을 주었습니다. 그 죄가 응당 두 팔에만 그치진 않을 터. 네가 정령 지옥불에 온몸을 던지고 싶은 게냐? 감히 할 게 없어서 며느리 집에 돌팔이 무당을 들여? 영험하기로 따지면 내가 저 무당보다 몇 배 더 영험해. 딱 보니 넌 며느리 잡아먹을 상이로구나. 아들 하나 잘못 키워서 며느리가 제 발로 도망갔어. 그런데도 넌 도망간 며느리한테 해줬던 옷 한 벌이 아까워서 기어코 돌려받고 말았구나. 그걸로 어떻게? 그 옷은 내가 받아서 불태워버렸는데. 당황한 시몬은 그 옷을 기어코 받아내 며칠 동안 시댁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걸 까먹었었나 보더군요. 제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 형님 옷을 알아보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전 이번엔 시숙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쪽엔 아주 거지로 살다 죽은 귀신이 들러붙었구나. 칫솔이 있는데도 양치를 하지 아니하고 세탁기가 있는데도 빨래를 하지 아니하니 거지로 살던 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야. 식탁 없이 땅바닥에서 먹던 습성이 있어서 누울 자리에까지 음식을 가져가는 너야말로 잡기에 쉬어도 단단히 쉬었구나. 뭐라고? 엄마, 이거 진짜예요? 정말로 재수 씨 몸에 귀신이 들러붙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 이러다가 저 귀신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요? 엄마, 제발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런데 그때 작은 이모가 부들부들 떨더니 저한테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이 한심한 것들아, 저걸 믿어? 저건 다 가짜야. 내 조카 며느리가 되바라졌다더니 하다하다 이젠 귀신 쓰인 연기를 다 하는구나. 뭐? 정말 저게 가짜라고? 저렇게 눈을 까디짓고 얘기하는데 정말 가짜란 말이야? 하지만 전 지지 않고 앞으로 나가 쌀을 한 줌 쥐어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휘! 잡기야 물러가라. 너한테 쌓인 업본 쌀 한 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아예 쌀 한 가마니를 부어줘야겠구나. 여봐라. 어서 쌀 한 가마니들 안 가져오고 뭐하느냐? 아주 3대가 멸하고 싶은 게냐? 이번엔 제가 그릇에 있던 쌀을 아예 통째로 잡아서 부어버리자 시모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찢더군요. 그러더니 겁에 질려선 벌벌 떨었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천벌만은 내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입니다. 그러자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결국 이렇게 되니까 속이 시원해? 그러게 작작하라고 그랬잖아. 아무리 미신에 미쳤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장모님한테 잡기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딸만 낳아서 그런 거라고? 엄마한텐 아들 손주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내 동생은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한 거야? 그럼 난 똑같은 아들인데 왜 차별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아들 손주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텐 아들보다 내 딸 둘이 더 소중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내 보물이라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저 작기 좀 어떻게 좀 해봐. 네 말은 들을 수도 있잖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나 여태까지 엄마가 형이랑 차별하는 거 다 참고 살았고 엄마가 이모한테 부적이며 구심이 한다고 돈 다 갖다 바치는 것도 다 참았어.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장모님, 엄마가 나한테 그동안 못해준 전까지 다 주신 분이야. 그런 장모님한테 잡기라고 하는 엄마랑은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나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엄마랑 연을 끊겠다는 거니? 저 잡기에 쓰인 네 마누라 편을 들겠다는 거야? 그때 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꽹가를 집어들어 시모 앞에서 시끄럽게 쳤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어코 3대가 멸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당장 이곳에서 안 꺼지면 내 너희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다. 알겠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무섭게 왜 그래 정말. 시모는 겁에 질려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더군요. 저는 남아있던 시숙과 작은 이모한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집안에 욕심 많은 쥐새끼들이 남아있구나. 어서 꺼지지 못해? 결국 저와 남편은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제서야 전 치켜뜨고 있던 눈을 풀고 분해서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여보, 이런 걸 보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아무리 무당에 미쳤어도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앞으로는 마주칠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장모님 보내드리고 마음이 힘들 텐데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이후 저와 남편은 정말로 시모와 연을 끊었습니다. 연락처도 차단하고 시댁에 방문하지도 않았어요. 시모도 제 미친 연기에 겁을 많이 먹었는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더군요. 며칠 후 형님이 출산하고 저는 선물만 하나 보내고 괜히 몸조리 하는데 신경 쓸까봐 시모에 대한 얘긴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희 두 딸과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오랜만에 형님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 잘 지냈어? 사실 동서가 어머님이랑 연까지 끊었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얘기 안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나도 너무 답답해서 결국 동서한테 전화를 하게 됐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요? 아주버님이 또 예전처럼 지저분하게 해요? 맞아. 애 낳을 때까진 잔소리가 조금 먹히는 것 같더니 요즘엔 다시 은근슬쩍 예전처럼 하더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 어머님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아. 나 그냥 이혼할까 봐. 네? 이혼이요? 왜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도 맏며느리라고 형님한텐 잘해주셨잖아요. 말도 마. 어머님이 동서 집에 찾아가서 국까지 하고 난리를 친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더라고. 아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선 내 베개 속에다가 이상한 주머니 같은 걸 억지로 집어넣잖아. 이런 걸 넣고 자야 애를 잘 키울 수 있다나 뭐라나.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무슨 부적을 주더니만 애기랑 같이 외출할 때 이걸 꼭 품에 넣고 다녀야 문제가 없다네. 앞에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몰래 버리려고 했거든? 그런데 외출할 때마다 정말로 부적을 넣고 외출했는지 인증샷까지 보내라잖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인증샷까지요? 진짜 지긋지긋하네. 아니,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그렇게 집착한대요. 내 말이. 그리고 얼마 전엔 애가 병에 안 걸리려면 이런 걸 먹여야 된다면서 뭐 이상한 한약 같은 걸 갖고 온 거야. 한의원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작은 이모가 만드신 건데
검증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어린애한테 먹여. 억지로 우유병에 넣어서 먹이려고 하시는데 내가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이러다가 애 잘못되겠다고 우유병까지 던지면서 화를 냈는데도 고집만 부리시잖아. 내가 그 장면을 목격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애 이상한 거 먹고 병원에 실려갈 뻔했어. 말도 안 돼. 이제 겨우 6개월 된 아기한테 그게 무슨 짓이래요. 그런 걸 만들어주는 이모님도 진짜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맞아. 둘 다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우리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작은 이모님한테 돈을 정말 많이도 퍼줬다더라. 가족끼리여도 돈을 받으면서 해야 효험이 있다면서 따박따박 받아가셨대. 내가 보기엔 친언니를 호구로 생각하고 이용해 먹는 것 같은데 아무리 말해봤자 뭐해. 이미 무당에 미쳐가지고 듣질 않으시는데. 동서, 나 아무래도 이혼해야겠어. 나도 나지만 우리 애한테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서 더는 못 살겠어. 동서, 서방님이랑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전화해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얘기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형님. 힘들 땐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돼요. 아휴,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그런데 저도 이혼하지 말라곤 차마 얘기 못하겠어요. 형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형님 자신을 위하는 길이니까요. 결국 형님은 애가 돌이 되기도 전에 애까지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남 외치더니 아예 손주까지 못 보게 된 거죠. 그런데 형님이 이혼한 지 2달쯤 됐을 때 갑자기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와 남편 앞에 무릎까지 꿇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며느라,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러다 자식 셋을 모두 잃게 생겼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장남 좋아하시잖아요. 장남한테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러는 거지. 글쎄 우리 큰아들이 나 때문에 이혼했다면서 막말까지 하고 연락을 끊었단다.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며느리랑 살던 집에 찾아갔는데도 이미 집 빼서 나갔단다. 너무 속상해서 네 시누이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걔도 날 내치더구나. 자긴 딸이라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니 아들한테 가라고 매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게다가 네 시아버지한테도 제발 장남 좀 되찾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긴 참견하고 싶지 않으니 나더러 알아서 하란다. 네 시애비가 원래 가족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잖니.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둘째 아들밖에 없는데 너희까지 날 외면하면 난 어떡하라는 거니?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다오. 응? 저희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거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잖아요. 그러게 자식들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잘해주셨어야죠. 그리고 무당집도 작작 다니셨어야죠. 전 어머님 용서할 생각 없어요. 저희 엄마한테 잡기라고 하셨죠? 또 한 번 잡기에 씌워드려요? 그건 안 된다. 제발 그것만 하지 말아다오. 내가 그때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시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더군요. 그런 시모를 떼어내기 위해 밀쳤는데 갑자기 시모의 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보니 제가 예전에 시댁에 갔다가 놓고 온 머리핀이더군요. 그런데 그 머리핀이 부적으로 둘둘 감아져 있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전 시모에게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제 머리핀에다가 부적을 둘둘 감아 놓으셨냐고요? 설마 이 부적도 작은 이모님한테 받으신 거예요?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 저한테 저주라도 하시려고요? 아니야. 저주라니. 내가 널 왜 저주하겠니? 그게 아니라 네 기가 세서 내 아들을 뺏어간 거라고 하길래 네 기를 조금 뺄 수 있는 부적을 붙인 것뿐이야. 절대로 나쁜 의도는 없었어. 정말이야.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엄마, 진짜 미쳤어? 기를 빼기 무슨 기를 빼?
재수없게 남의 머리핀에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거 당장 갖다 버려. 기분 나쁘니까 갖다 버리라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내가 봤을 때 엄만 하나도 반성이 안 돼 있어. 반성을 했으면 여기까지 이런 부적을 갖고 올 리가 없지. 엄마가 작은 이모가 하는 무당짓에 빠져 있는 한 절대로 아들을 되찾을 일은 없어.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성구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게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신 같은 게 아니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저희가 보기엔 돌팔이 미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세요. 아니면 제 손으로 직접 내쫓아드려요? 결국 저랑 남편은 치모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사과하러 오면서까지 부적을 갖고 오는 걸 보니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아마 평생이 가도 그 버릇은 못 고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혼한 형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받아보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서, 어머님이 동서 집에도 찾아갔었다며? 오늘 나한테도 찾아왔었어. 제발 손주를 돌려달라고 울고불고 빌더라. 그날 동서 집에서 굿한다고 작은 이모님한테 거액을 줬대. 굿이 파토 났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돌려주질 않는다더라.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들 때문에 거액을 쓴 게 억울하니까 손주라도 돌려받아야겠대. 그런데 내가 미쳤어? 내 아들을 그 인간한테 주게? 그래서 그냥 꺼지라고 하고 내쫓아버렸어. 그런데 그 작은 이모도 진짜 대단하시더라. 아무리 그래도 친언인데 그렇게 돈을 뜯어내고 싶을까? 동생이 친언니 상대로 장사하는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다 갖다 바쳤으니 꼴 좋은 거지 뭐. 아우,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그러게 왜 쓸데없는데 돈을 갖다 바쳐선. 형님, 내쫓길 정말 잘하셨어요. 혹시나 다음에 또 찾아와도 절대로 문도 열어주지 말고 만나주지도 말아요. 당연하지. 다음에 찾아오면 그냥 경찰을 확 불러버릴까 봐. 아휴, 그래도 이렇게 동서랑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내가 비록 이혼해서 그 집 식구는 아니게 됐지만 그래도 동서랑은 종종 연락하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나이도 동갑이고 얘기도 잘 통했잖아. 당연하죠, 형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연락하고 안부도 물으면서 지내요. 그래도 우리가 친하게 지낸 기간이 3년이나 되는데요. 그 후 전 형님과 형님 동서 호칭을 버리고 아예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답니다. 이제 가족도 아닌데 굳이 호칭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 10개월이 지났네요. 저와 남편은 아직도 시모와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남편도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와 아쉬울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두 딸과 함께 지내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네요. 영국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마음의 선장이다. 여러분들도 이 말처럼 미신을 맹신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휘둘리기보단 본인의 운명을 본인이 개척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당 말만 믿던 시모보다 그 말을 무시하고 주체적으로 살아온 저희 부부가 더 잘 사는 것만 봐도 누가 더 옳았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마음의 선장이 되어 인생의 거친 풍파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